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지만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했더니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나갔나 봐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머리 자르러 간다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잘라야지. 그때는 안 길었었다고. 좀 길어서 머리 자르러 가시는 분들이 계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21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메나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만난 것이 아니고 사업 차원의 이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 3스타 PPD에 와 있고요. 수입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만큼만 돼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철들면서 이제 제가 가난한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 많은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꽤 많은 소득을 얻었던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사업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부채만 받았어요. 이렇게 부치는 부채가 아니라 은행과 관련된 부채만 이제 인수를 받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년 농사를 짓고 나니까 그 부채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늘어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다 있는 집안에 있는 돈을 모아서 송아지를 3마리 사서 이제 키워봤습니다. 2년 조금 넘게 키우면 이 정도 크거든요.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소보다 이 소가 비싸야 되잖아요. 이 소는 1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소는 65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저는 3마리를 키웠는데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9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가면 붙잡고 소 얘기를 많이 했고 소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원가에서 얼마를 밀가고 사료값에서 얼마를 손해 받는가 이거에 꽉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심야 토론을 했어요. 거기에 앵커가 관련돼 있는 장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왜 속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쩔쩔매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이 많아져서 전 처음으로 소파동을 겪으면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쌌는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공급이 많아졌다. 왜 공급이 많아졌습니까? 외국에서 살아있는 송아지들을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수입하는 건 차단시켰고 새끼 나는 암소를 정부에서 사들여서 도축장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저렇게 노력한다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2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시장에 가서 이제 이 소를 송아지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송아지가 한 마리에 2만 원씩이더라고요. 통닭 한 마리하고 바꿔도 되는 65만 원에 팔아서 2만 원씩 사면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몽땅 사다 키울까 했더니 장소도 없고 그래서 중소를 15만 원씩 주고 암소로만 다 3마리를 바꿨더니 12마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수정부터 시키고 2년을 버텨보자. 그런데 2년이 채 가기 전에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때 이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설명하려고 찍어놨나 봐요. 뱃속에 있는 것까지 이제 24마리가 된 거죠. 1년 됐을 때 한 마리당 300만 원씩 20배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통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한번 넓은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수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연수원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매점을 같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점에 이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면요 노다지예요. 하루 순수익만 1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때가 93년도니까 꽤 돈이 됐죠. 공무원 초봉이 100만 원이 안 될 때 하루 수입이 그 정도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연수원에 온 사람들은 밖에를 못 나가게 돼 있고요. 연수원 밖에 줄줄이 있는 매점들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지를 못 해가지고 매출을 못 올리는 이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땀이 콩박 젖을 정도로 알바생 5명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보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계산을 해보면 한 100만 원씩 떨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독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장사, 이 사업은 굉장히 타산이 맞는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가 독점 그 아이템이 독점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이렇게 못 사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때가 올 건가? 그런 기회가 오면 너무 좋은 거고요. 안 오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제가 이제 자판기가 15개, 제가 야판기를 15개를 놓는 게 아니고요. 음료수 회사에서 우리 것 좀 놔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뭐 코카콜라 뭐 칠성 사이다 해가지고 와서 5대씩 해가지고 이제 깔아서 15대를 이렇게 놨었는데 이게 꽤 괜찮아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소 매점을 정리를 하고 자판기 총판, 대전 총판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1년 동안은 잘 했는데 2년째 갔을 때 본사가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본사가 도망을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대전 총판하고 광주 총판하고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다 그 망해가지고 회사도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물려받은 아버지의 부채에 한 10배 이상 되는 부채를 또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경북 영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정말 책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책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요. 이런 책을 보다가 이 책은 몇 번을 봤어요. 이 책 1권, 2권이 있고 2권은 파란색이죠. 표지가. 그 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산을 이해한 자와 중산층이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산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돈을 계속 벌어주는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을 빼가지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차 사놓고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집 사놓고 계속 할부금이 나가는데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이 표를 이제 사분면을 보게 되는데 이쪽은 제가 굳이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뉴스를 들어봤더니 미국의 1%가 미국 전체 그 돈의 90%를 가지고 있대요. 1%의 인구가. 한국도 그렇답니다. 놀랄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막 대단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그게 너무 빈부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제가 요즘에 재미나이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니? 그랬더니 제가 이제 63년생이니까 1살 때부터 지금까지 3천 배 올랐대요. 눌렀더니 막 설명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 장으로 딱 표현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줘봐 그랬더니 이게 딱 그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요게 한 10년 동안 올라간 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땅값은 얼마나 올랐는가 봤더니 6,200배가 올라갔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한남대교 있는데 그 근처에 신사동 비만 오면 늘 물이 차가지고 농사를 벌였던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평당 200원씩 했대요. 지금은 2억, 5억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100만 배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살다 보니 내 땅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뭘 이렇게 농사를 고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땅값이 올라간 다시 말해서 우리 세대는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이런 참 운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투자를 잘한 사람들, 나스닥 이것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마치 무슨 깃대를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10년 사이에 올라간 게 급격하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아주 밀접하냐면 인구 변화와 밀접하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미국도 많이 찍어냈고 한국도 역시 비율로 따져봤을 때 미국보다 5배를 많이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얼마씩 받으셨어요? 통장으로 얼마씩 들어왔죠? 예. 그거 그냥 고춧가루 뿌듯이 뿌려주고요. 대부분의 돈을 어디로 갔냐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신용 좋은 사람은 아주 금리도 낮게 많이 빌려줄 수가 있고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빌려요. 그래서 돈 필요 없는 사람한테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강남 땅값, 강남 집값이 아주 치솟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역들이 1659만 명이 지금 은퇴를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보면 순자산, 내가 전 재산 중에 부채를 뺀 나머지가 순자산이라고 하죠. 42%가 60세 이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금이 부족한 게 은퇴를 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이 이제 돌지를 않아서 50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화장실 떼어서 팔고 뭐 주방 떼어서 팔고 이렇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팔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아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보다 후세대들이 우리보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낀 세대라고 그래요. 부모님 열심히 공경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버림받은 참 운 없는. 그래서 여기서 내놓은 그 집들이요. 소화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 대출이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8%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자, 여기에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원화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통장에다 넣어놨다면 그게 얼마나 떨어졌어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하기 쉽게 1억 5천을 넣어놨다면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데 투자를 했을 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금융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부동산 투자 지금도 괜찮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뭐 해라 말하는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 굉장히 위험 지역에 지금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면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이 윗부분인데 대기업의 회장이 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독재 사업이에요. 1에서 10까지를 더하면 55가 나오고요. 1에서 10까지를 곱하면 362만 8,800, 6만 6천 배의 차이가 난다. 이게 복제의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을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몇 년 동안 집중을 했을 때 복제의 원리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그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이비부모들의 은퇴 후에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어, 그 인간관계론에 보면 가장
상대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편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갖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1600만이 넘게 이제 일손을 놓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요, 건강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 이제 돈은 많은데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출을 매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내가 건강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 건강 관리할 때 쓰는 그 지출이 매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거, 일자리. 일자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력서를 많이 넣고 뭐 자격증이 12개가 있고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자리는 뭐냐면 나와 같은 소비자를 두 명만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두 명씩만 늘려보자. 이게 한 달에 한 달 반 만에 두 명씩만 한번 초대를 해보자. 이러면 일이 되거든요. 자, 이 일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연금 소득, 다시 말해서 노후 준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어떤 그 4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독거 장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독거가 아니라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느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메나테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팀워크와 어떤 그 모임들을 이렇게 참 많이 하고 서로 서로를 도와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42번 접으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를 42번 접어놓고요. 그 위에 올라서면 거기가 달이에요. 근데 올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자, 이제 접어보자고요. 어떻게 접느냐면 시스템 중에서 MET라고 하는 MBA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습관을 바꾸는데 한 방에 바꾸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업 설명도 적어도 5번은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6주, 6번의 교육을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두 명을 초대했습니다. 일기에 내가 두 명을 초대하고 세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명씩 또 이렇게 초대를 했을 경우 세 명 요거하고 포함해가지고 9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수에 또 두 명씩 했습니다. 27명이 되고요. 종이 세 번 접은 거예요. 네 번째 종이를 접어보면 81명이 돼요. 자, 이 두 명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김정은이 와가지고 두 명 못하면 너네들 사형이야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런 각오로 그건 작정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일생에 한번 내가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그 자서전 같은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죽음과 막 치유와 싸우다가 거기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세계적인 성공자가 됐어요. 마스타 코노스케 그 사람은 세 가지가 불편한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이 너무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부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뒤에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는 망해가는 회사에 무대기로 갖다가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대학만 나오면 취직할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뽑혀갔는데 남아있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도매금으로 학교에서 한 회사에다가 단체로 취직을 시켜줬는데 월급날에 월급이 안 나와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망해가는 회사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다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나모리 가지고요. 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대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일본에 이제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 직업군인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장교로
둘 다 붙었어요. 서류가 와야 되는데 친구는 서류가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서류가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정보를 쳐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6개월도 안 돼서 나오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이 사람이 받은 부서는 연구실인데요. 연구실도 연구실이 말이 연구실이지 완전히 개판하고 운전 연구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연구를 막 빡세게 그리고 잠깐 와서 쉬고 또 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또 가고 이래서 옛날에 TV가 뒤에 뿔룩한 TV 아시죠? 브라운관의 그 전구를 개발하고 본인과 더불어서 이제 회사를 살리고 큰 정말 잘 나가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38살에 교세라라고 교토세라믹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77세 됐을 때는 잘 항공이라고 일본의 그 항공 우리나라 대한항공처럼 24조의 부채를 가지고 이제 깔아앉고 있는데요. 일본 수상이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자한테 살려줘라. 필요하다. 우리 일본에 이 자항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8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그때 이분에게 별명이 붙은 게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제 얘기했냐면 정말 막바지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형수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 더 죽이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양복 입고 노가다를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복장에 걸맞는 어떤 일에 걸맞는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자존심 막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거 다칠까 봐 막 조마조마하고 뭐 하냐 그러면 유통업 뭐 얼버무리고 다단계 아니야? 그러면 꼼짝 못 하고 제 얘기거든요. 제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깨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더라고. 그걸 완전히 벗어놓고 이판사판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성공하기 시작한. 그래서 2명 정도 초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요. 회사는 알아봐야 돼요. 어떤 회사인지. 들어가 봤는데 엉뚱한 정말 잘못 선택된 거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아이템이 무엇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줘야만 한다면 그것은 또 노후에 좋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타임과 기회는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집중해 가지고 짧고 굵게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나테크는 1994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누가 설립을 했냐면 빌 메카란이라고 하는 분이요. 주스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주스가 우리 지금 메나 알로에잖아요. 그땐 병이 달랐을 겁니다. 10년 동안을 판매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결국은 판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서. 그 주스에 그 안에 만노즈 성분 1kg를 빼려고 그러면 알로에 그때 당시 1000kg가 있어야 1kg를 뺄 수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워낙 높아서 품질은 좋고 기능은 좋은데 그 원가를 본인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못 팔고 있다가 샘 회장님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메나테크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27개국에 현재 지출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96년도에 글리코 영양소 그 엠브로토스가 개발이 됐고요. R&D에 투자를 해서 정말 드물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대로 갖춰진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박사님들이 이 세계 최고의 박사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다. 엠브로토스 안에만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성물 특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엠브로토스를 또 만들어내고 모조품을 만든다면 그것은 법에 이제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면역에 정말 탁월한 제품이 있다. 그게 이제 사업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세포는 이런 돌기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십 조 개의 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한 개의 세포에 10만 개의 돌기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3만 개에서 4만 개. 이것 때문에 면역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내 세포가 변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런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매일 먹는 내 주식 식품입니다.
나는 식사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폐가 안 좋아지겠죠. 술을 계속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것을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역시 이것도 효과를 보려면 밤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좋아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을 계속 다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음식으로 생긴 병은 음식으로 해결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돌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서 혹시 설사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요즘에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의 함유량이 너무 작아요. 요즘은 농사 짓는 법이 다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누나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100m가 하우스 100m가 이제 한 동이라고 그래요. 하나 딱 치면 100m. 그거를 두 동을 80대 노인이 혼자 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중순에 이제 내려갔다 왔는데 가서 하우스를 가보니까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하고 판이 달라 전부 자동화돼 있어요. 스위치만 올리면 비닐가 촥 거쳐 올라가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올리면 또 물이 스프링클러처럼 쫙 뿌려주고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심겨 있는 것들이 이 식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배추밭에 주는 제초제가 따로 있어요. 상추밭에 주는 제초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추만 빼고 다 죽어요. 반매기 쉽죠? 풀 뽑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잎새기가 이렇게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식물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빼고 다 죽어요. 잔디밭에 죽는 거는 또 다른 것이 다 죽어요. 잎새기 넓은 것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추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요소비료 좀 넣고 착 뿌리면 그 이튿날이면 고추가 쫙 열어 있어요. 우리가 고추를 먹는지 요소비료를 먹는지 몰라요. 상추를 먹는지 비료를 먹는지 그 성장제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요즘은 어떤 유통과 이 내 사업과 이 농사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이것도 내 수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식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잘 안 먹는 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을 해주겠다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자, 이 세포에 붙어 있는 돌기체들이 머리카락처럼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8가지가 순서도 바꾸고 모양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 심소영 선생님이 이제 이 혈액형 얘기도 하셨잖아요. 혈액형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닮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닮고 그래요. 그 왜 그렇죠? 운인가요? 알고 봤더니 그 설계도 DNA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떤 설계도가 이렇게 뒤에 DNA가 붙어서 깍지를 끼고 착 이 안에 세포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얘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RNA한테 복사를 해서 턱 넘겨줘요.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죠. 뭐 이렇게 짜요. 그럼 우리가 먹은 고기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단백질이 들어가잖아요.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습니다. 몇 개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럼 보조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걔네한테 막 해가지고 가서 막 붙다 보면 보조개가 하나 생겨 있어. 쌍꺼풀이 막 생겨 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찾아내서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포 간의 대화, 인지 기능, 박테리아, 박세, 독소,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누구를 공격할 거예요. 가장 난감한 게 총을 가지고 막 나갔는데 누가 적이야? 이것처럼 헷갈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적을 적으로 알아봐야 공격을 하든지 피하든지 뭐 어떤 신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면역의 1번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를 할지 공격을 할지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은 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당이. 누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에서 이 돌기체를 통해 가지고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장이 나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것이 지금 이제 노벨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묻힐 거냐? 만약에 메나테크에서 엠브로토스만 쏙 빼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하고 간판을 바꿔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영양소 다 똑같아요. 근데 엠브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독특한 거고 독점이고
대단한 어떤 기업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그게 수면 아래에 있어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밝혀지고 이것이 알려지고 나면 다 챙기고 나서 꼭 마지막에 챙겨야 될 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글리칸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22, 23, 24, 25 최근입니다. 작년까지 노벨상을 연속으로 받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 일본의 이분. 스웨덴 이분이 노 이분이 이책 뉴턴지에 2006년 1호로에 이게 실렸어요.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막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제가 2005년 2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하고 2006년도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막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고 나서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부정하고 의심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 3대 과학지에. 여기에 그림까지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6페이지를 소개를 해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뇌도 당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한다. 뇌사예요. 이게 신경물질의 신경 전달이래요. 근데 신경 전달이 안 된대요. 기능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목이 팍 꺾여서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 전신마비라고 하잖아요. 척추에 신경이 끊어지면 어때요? 하반신마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기능이 없어진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세포 간의 대화가 안 된답니다. 여기 임신이 안 된대요. 백혈구가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 안 되는 게 그냥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에요. 사람도 살다 보면 대화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싸워가지고 말바오가 된 거죠. 말을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신혼부부도 이렇게 아무리 막 꾀가 쏟아지다가도 싸울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아침 귀가 어두워가지고 알람을 5개를 틀어놔도 딴 사람만 깨우지 자기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와이프가 깨워가지고 항상 밥을 먹여서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일어날 일이 이제 큰일이에요. 내일 아침 회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A4용지에다 썼대요. 싸운 건 싸운 거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몇 시에 깨워줘. 그래가지고 확 돌아 누워 있는 그 와이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대요. 붙이고 이렇게 보니까 눈 떠가지고 보더래. 그래서 아이 다행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응? 당신 돈 벌어 올 거냐고. 이것도 꺼지잖아.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거기 써 있잖아. 가보니까 거기다 써놨더래요. 시간 돼서 일어나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질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대화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걸 박사가 사람의 몸에는 몇 명의 의사가 산다고 그랬죠? 100명의 의사가 사는데 문제는 의사가 맨날 놀아. 왜 놀아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노는 일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환자가 없어도 놀고 또 뭐예요? 환자는 왔는데 약이 없거나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거나 없으면 놀아야 돼요. 청진기 하나도 없어. 뭐 하겠어요? 인상 보고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근데 글리칸이 들어가게 되면 100명의 의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각 구석구석에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강연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장의 흐름보다 너무 이르게 출시된 식품 보조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알아요. 알고 나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글리코 영양소가 만들어진 지가 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근데 지금 노벨상을 받고 있고 우리가 설명 밥 먹듯이 맨날 했던 설명을 노벨상 받는 사람이 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춰봐야 이게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게 지금 30년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쓴 일기 형태로 써서 책으로 편집했는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면 그 목사님이 썼어요. 조명철 목사님이라고 LA에 있는 이분이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건 주제별로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연도별로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좀 지루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퍼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이었었어요. 뭐를 하느냐면 임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누가 개발을 했어요. 제약회사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약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테스트하는데 같이 해보겠느냐. 뭐 부작용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케이 한 사람들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정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항암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이분이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빌 메카날리 박사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추수가 그렇게 안 팔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정을 받고 도장 한번 딱 찍으면 너무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임상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뭔 병에 하려고 그러는데 에이즈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 난다긴다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많은 뭐 약품, 식품을 가지고 와서 임상을 부탁을 했는데 한 명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랬는데 그 허접한 뭐 주스 갖고 와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시간 낭비다 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면서 그러면 박사님이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냐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한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줘봐라. 근데 그걸 먹고 정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너무 좋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제 70명의 그 에이즈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을 실시를 했고요. 그 중에 70%가 넘는 사람이 반응을 보였고 이분이 확 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나테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회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취직할 수 있냐고. 여러분 삼성병원에 진짜 권위 있는 박사님이요. 어느 날 거기 사표 내고 와서 강남 테헤란로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원탁을 놓고 다단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취직.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당신 월급을 못 벌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을 만큼만 줘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확인해 본 그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원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온 지 2년 만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때 당시는 만노즈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메나 그 알로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분이 세포에서 막 활동 기능하는 것을 꿈으로 생생하게 본 거죠. 여기 보세요. 그는 빌에게 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렉은 그 꿈은 파워포인트로 상연하는 것과 같았다. 꿈속에서 제시된 가스텔라이드는 어떻게 여러 가지 당분이 세포 안에서 합성되고 소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빌은 렉의 이런 계시에 흥미 있어 했고 그들은 가능한 대로 다른 성분을 연구하 이런 얘기를 막 그래 둘이 막 흥분한 거예요. 막 괜히. 그리고 이거 제품화 시키면 진짜 대박일 거다. 이거 하나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완전히 세상 끝난다. 근데 문제는 돈인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어디 가서 후원 요청을 할까? 어디 가 누구한테 이 투자를 받을까 막 고민하면서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왔어요. 흰 머리에 놀랍게도 파란 눈에 젊게 보이는 사람이 진주색 파란 신사복을 입고 벼랑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름을 딱 아저씨들 이게 아니에요. 딱 꼬집어서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서 둘이 쳐다보고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회 안에 129번 부스가 어디 있는지를 이 두 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가보니까 두 젊은이가 부스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가서 인사를 하죠. 저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쪽에 도움이 되거나 뭐 연관돼 있는 물질이나 책 같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찾아봐도 되겠냐? 찾아보시라고. 책이 쭉 진열돼 있었고 다 뒤져봤는데 없었습니다. 약초가 진열돼 있었는데 다 찾아봐도 없었어요. 근데 방금 나타났던 그 젊은이가 했던 얘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막 황당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찾아볼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아니다. 먼저 쓰던 사람이 저 뒤에 뭔가 박스를 몇 개 버리고 갔는데 그 박스 안에 뭔가 잡다한 게 들어있다. 거기서 뭐 있는지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찾아서 가지고 나온 게 아라비노 갈락탄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고 저분이 이제 부들부들 떨어요. 혹시 여기에 문서 같은 거 없더냐, 문서. 책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두 권의 논문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미 영어로 번역돼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학회를 열어서 막 와서 홍보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박아 놓고 그분들도 퇴장. 그래서 그걸 들고 펼쳐서 딱 읽어보니까요. 꿈에서 설명 들었던 내용이 그 안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화학자 에릭 무어 전문가에게 찾아갔죠. 가서 이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먹는 제품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게 껌이죠. 60일도 안 돼서 만들었고 제품의 이름을 암브로토스라고 그때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화학 교과서 96년도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가 24판이 출판이 된 거예요. 23판까지는 아무것도 없던 게 24판째 그 안에 8가지 복합 당불에 대해서 탄수화물 6가지 복합 당에 대해서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챕터가 하나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보게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이미 엠브로토스 통 안에 다 담겨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5개국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게 소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요, 이게 사실일까? 너무 꿈 같은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살아 있었고 대부분 메나테크 와서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고 주축으로 와서 뒤에 앉아 있거나 앞에 강의를 하시는 그분들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책에 나왔다라면 새빨갛게 거짓말을 거기다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써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이 거짓말이니까 바꿔라, 빼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대단한 거다. 근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요, 30년이 지난 지금 노벨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 글리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제품을 교과서가 인정하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하고요. 2003년도에는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놨어요. 여기에 끌려서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 이분이 제일 먼저 끌려온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헤드헌터가 가가지고 야, 다단계 할 테니까 와서 한번 같이 도와줘라. 되겠어요? 월급에 500배를 준다고 그래도 이분 안 올 거예요, 아마. 자, 이분은 어때요? 그때 당시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 접수를 하면 늦을 때는 1년이 넘어야 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빌려 있었거든요. 돈은,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었어요. 돈은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명예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이분은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메나테크와 인연을 맺고 그 특허 분쟁 끝에 정말 초토화되고 완전히 전쟁터 같은 폐허 같은 쪽에 남아있는 이분에게 수많은 회사에서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제시를 했죠.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로 일축한 게 뭐냐면 그 회사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없지 않소. 이 말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이분은 교과서 저자예요. 뭐가 아쉬워서 다단계 회사의 고문으로 그것도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전문가를 상대로 강의를 하셨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2천 명이 넘는 전문가가 그때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된 계기를 맞게 됐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권위자입니다. 존 엑스퍼드요. 류마티스는 세포 간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식품회사가 뭐 대화가 되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이 먹어보면 될 거 아니야. 데려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환자들한테 줘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확 깼죠 또. 이 사람들처럼 다시 비행기 타고 메나테크로 날라와서 정식 이사로 등록하고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영국에 왕립의학회가 있어요. 로얄 소사이드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식으로 글리코 학회를 열어서 진행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돈을 어떻게 주느냐, 나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눠주는 방식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대표적으로 참 많이 써요.
브레이크어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쓰고 있는 마케팅이고요.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나 개인의 능력이 옆으로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늘리면 늘릴수록 수입이 극대화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라고 하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가 두 사람 외에는 더 등록시킬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능력제지만 요것은 운이 좀 따라줘요.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줄이 그냥 커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메나테크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커의 장점을 그대로 여기다가 살려놓고 바이너리의 장점도 그대로 살려놨어요. 어떻게 살렸을까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한 그룹, 큰 그룹을 빼고 나머지는 옆으로 내려가나 밑으로 내려가나 하나로 묶어주는 기가 막힌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고 어떻게 이런 마케팅을 짰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게 유니레벨 마케팅이에요. 유니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1대 전체 매출의 몇 프로, 2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 다 합해서 8%, 8%, 8%, 6%, 6%, 5%, 4%. 이것은 유니시티에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유니까지 그죠? 쓰는 마케팅입니다. 단점이 뭐냐? 벗어나면 약속해 있는 단계를 벗어나면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케팅으로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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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는 스리스가 있어도 자기 돈은 정말 작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니레벨의 함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완하는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룹을 빼고 나머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의 뎁스가 쭉 내려가서 저 밑에서 엄청나게 큰 그룹이 커졌다. 그러면 여기 전체 매출의 0.5%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보험까지 딱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팩 구매 보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추천한 사람에게 매출의 10%가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기간은 6개월 안에 이 팩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본인에게는 엠브로토스 AO가 추가로 선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어요. 이건 500점 기준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500점이 되고 500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500점짜리는 내가 직접 소개한 나의 추천인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고요. 한 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전부 500점, 500점, 500점이면 4명이면 20만 원, 2명이면 8만 원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멘토 보너스는 내가 추천한 사람의 매출에 따라서 주는데 ED 이상이 되면 무조건 10만 원씩 주고요. 10명을 추천했는데 10명이 전부 ED 이상이다 그러면 100만 원은 꼬박꼬박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리더 체크 매치는 이건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주로 바이너리에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 브레이크어웨이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과부가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브레이크어웨이가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 체크 매치가 들어가 있어요. 20, 20, 10, 10, 2.5, 2.5. 20은 기준이 몇 프로 어디에 기준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유니레벨은 150 PV가 한 대수로 인정이 되지만 리더 체크는 한 세대로 하고 만점이라고 하는 실버 ED가 됐을 때 한 세대가 돼요. 여기가 만약에 뭐 ED, ED, 뭐 ED, 골드 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저 밑에 가서 실버 ED가 나오면 그게 50단계 밑에 있더라도 1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아마 무섭게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안전장치로 딱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만약에 네 그룹이 벗어나서 여섯 그룹, 여덟 그룹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한 달 수입이 10억대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런 플랜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말 뭐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풀 보너스, 전 세계 매출의 1.5%를 빼요. 그리고 브론즈 PD 이상들 지분을 통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보너스죠. 유니레벨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수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 명세서를 여기다 이제 조금 편집을 해서 붙여봤습니다. 2,800만 원 정도가 유니레벨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는 벗어난 보너스라고 그랬죠.
여기 7대를 벗어난 전체, 그 다음에 체크 매치, 이게 롤업이 돼가지고 쭉 올라오는 바람에 얼마가 나오냐면 6,200만 원 정도가 여기서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벨 보너스, 인피니트 볼륨, 그 다음에 리더 체크, 글로벌 풀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세금을 제하고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길게 또 가늘고 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최근에 랭크업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골드 ED, PD만 이렇게 적용이 되다가 그 이상도 쭉 적용을 완벽하게 이제 플랜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한 번 처음에 골드 ED가 됐을 때 50만 원. 그리고 Q 골드 ED가 됐을 때 또 5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합계 100만 원. 쭉 가서 골드 PD는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스타부터는 이제 조금 액수가 커져요. 저는 지금 3스타거든요. 3스타에서 4스타를 가면 동그라미가 한참 접어야 돼요. 5천만 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게 정말 대단한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처음 진짜 아주 맨땅에 헤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제가 이분을 제 롤모델로 해가지고요. 정말 뭐 엄청나게 책을 읽어가면서 이분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 왜 못했나 봤더니 점수가 안 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계속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집을 못 얻어서 집세를 못 내가지고 자기 낡은 트럭이 하나가 유일한 자기 재산이었는데 거기서 자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여름에는 버틸만 했는데 겨울에 그 추위에 정말 떨다가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문은 뭐고 질문은 뭐냐? 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이게 의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데 질문은 뭘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됐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팔지? 그 사람은 뭐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답은 똑같은데 의문의 답은 부정적이고 질문의 답은 희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질문을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회사에 있는 세일을 자기보다 10배나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 가지고 정말 일취월장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할 수 있다. 누가 했다라면 할 수 있다. 누군가 했다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이분의 어떤 그 이론대로 계속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서 성공을 했죠. 미국 갈 때 강사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분을 추천을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70대 중반에 1시간 동안 휠체어 안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배려를 해서 점심을 같이 먹도록 해가지고 같이 있는데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분이 맨하테크를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건강했을까? 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몸은 혹사를 했을까? 정말 내 꿈 같은 롤 모델이었고 영웅이었었고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좋다고 막 굉장히 웃음을 짓는데 웃는데도 별로 힘들어져요. 보니까 웃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최고 사업가로서 저는 이런 것이 목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올라가기 전에 이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혹시 스피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맘 놓고 말씀하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혹시 스피치를 잘못하면 제가 통역할 때 바꿔서 스피치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올라갔는데 저는 진짜 일을 하면서 상상 속에 몇천 명이 있는 가운데 스피치를 하는 것들을 늘 상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상상대로 올라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털어가지고 뒤에서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만 알거나 한국만 안 알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영어나 한국어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누군가 와가지고 팔팔 뛰면서 난리를 쳐요. 그게 누구냐면 내 스폰서. 땀이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했어요. 바꿔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딱 올라가면 당황하게 돼 있나 봐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로또가 붙으면 그 당황스러운가 봐요.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런 차를 제가 불러서 타겠어요? 혹시 타보신 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참 말도 못하게 불편합니다. 이 차 들어가면 포복으로 안에까지 겨가는데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앉으면 옆으로 앉아가지고 틀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또 허리도 얼마나 아파요. 앞에 양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먹지도 않는 거 쳐다보고 있어봐. 근데 이거보다 좀 높은 USB 아니 그 뭐죠 SUV SUV 리무진이 있어요. 진짜 럭셔리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헬기도 타게 됐고요. 뭐 최고 사업가상 2번 받았죠. 와이프하고 처음에는 인증식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드레스 입는 거 힘들다고 자기는 인증식 할 때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여행할 때만 같이 다녀요, 요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그 제가 이제 주례를 2번을 섰어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변호사 240명이 지금 있는 로펌의 사무장으로 부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 결혼식 때 또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인적 자원 해가지고 참 실감이 안 났는데 이 친구 덕을 한번 봤어요, 제가. 작년에. 아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막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말이 뭐 정말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어떻게 하다가 한 5천만 원을 날려서 얘한테 뜯겼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야, 내가 황당하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적 자원 주세요. 해가지고 고소장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하니까요.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잡혀왔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삼자 대면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오리발을 내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증거가 너무 이제 확실한 게 이 친구가 그때부터 대화를 하는 녹음 어떻게 하라고 전화 통화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접근해 놨더니 꼼짝 못하고 작년에는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쇼핑백에 들고 왔는데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기만 하고 제가 통장에다 넣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넣고 와서 잘못했다고 100번 인사를 하고 그래서 아 이런 친구는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유익하구나 이게 인적 자원 또 하나의 인적 자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분은 좀 이제 크죠 틀이 김회장에서 가장 몸값이 지금 비싸요. 한 번 상담을 하면 한 시간당 150만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있을 때는요. 그 검찰총장 후보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요 친구는 그 태국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억 정도의 어떤 소득을 올리는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병원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완전히 이제 막 뚜껑 열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편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거를 T자형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가 성장을 하면 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2026년도 이제 올해 트렌드 코리아 2016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거기에는 A자로 바뀌었더라고요. T자가. A자는 뭐야? 그랬더니 AI. 그것 때문에 A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AI와 협력해라. AI와 경쟁하거나 AI와 별도로 가거나 하지 말고 AI를 통해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때문에 11억을 아꼈어요. 제가 아낀 게 아니죠. 저희 매형이 건설회사를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보기 좋게 날렸죠. 근데 부도가 날 때 11억이라고 하는 이제 돈 물어줘야 될 그 걸려 있는 돈이 근데 거기에 주주들이 우리 매형 거 본인 거 본인 천한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이 싹 다 한꺼번에 날아가게 돼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변호사 몇 명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세무사한테도 내가 아는 사람 다 연결을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줄을 섰던 그 친구한테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이제 혼일 삼아 이분한테 부탁은 안 하고 저녁 식사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게 길이 있을 텐데요. 그러더니 누군가한테 전화를 즉석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변 뭐 요즘에 부동산 쪽에 책 좀 쓰나?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일하는 걸 갖다 책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글 좀 쓰나 이렇게. 그래서 아이 나보다는 누가 낫지? 그래서 소개를 해서 소개해가지고 갔더니요. 거기서 불법은 아니고 지름길이 아주 실내길 같은 지름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7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도 11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 다 다시 살리고 7천만 원에 해결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물놀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류타기 이런 거 막 과격한 거 좋아하고요. 수상스키 같은 거 굉장히 즐겨 탔었는데 요즘은 좀 안 가고 있고. 자, 이거는 제가 그 베트남 나트랑 갔는데 이걸 누가 타길래 Okay, come 타봅시다 on, 해가지고 come on, come on. 처음 탔어요. 거기 가서 레슨하는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 보고 했거든요. 색소폰 지금 거의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서 뭐 공연도 하고 합주도 하고 독주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골프는 1년에 한 10번 정도 채 안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GIP 가서 태국에 가서 골프 홀인원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스텝업 캠프 가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1년에 10번도 안 나가는데 전부 운빨로 홀인원을 2번을 했어요. 맨날 밥 먹고 거기 골프장 다니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스케이트를 한 2년간 탔는데요. 스케이트 신고 손이 땅에 닿을 정도의 이제 자세까지는 나와요. 이건 제 사진이 아니라. 제가 탈 때는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아주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이건 한 달에 6만 원씩 내고 탔고요. 이건 한 시간에 6만 원씩. 이것도 6개월을 이제 타서 말하고 얼마나 잘 맞춰야 되는지요. 말하고 말이 안 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참 잘해야 돼요. 이게 엇박자가 나면 말하고 참 박수 치듯이 이렇게 부딪히면 말이 신경질 나가 뒷다리를 탁 찹니다. 그리고 하고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 박자 맞추는 것만 한 2달 동안 해야 돼요. 낚시 24kg짜리를 40분 만에 제가 건졌거든요. 풀었다 놨다 하면서. 예, 이것도 이렇게 잡고요.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인가요?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갔는데요. 라스베가스 갔더니 이 고깃집 간판 이름이 브라질리언 바베큐라고. 그 브라질리언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바베큐가 어떻게 그랬더니 이 꼭지를 하나씩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웨이터들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잘라주는데 굉장히 맛이 참 특이하고 맛있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나고요. 라스베가스를 가면 제가 잠을 왜 자나 몰라. 여기서 얘네들하고 노느라고. 들어갈 때는 항상 얼마를 땄으면 좋겠다. 나올 때는 나는 참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즐겨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지는 않아요. 딱 그 장소에 있을 때만, 그 시간이 허락될 때만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 메나테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노는 것과 또 내 휴식과는 다른 거예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건강. 제가 이제 올해 해가 넘어가서 64살이에요. 우리가 인바디가 바뀌기 전에는요, 인바디 지정을 하면 거기 신체 나이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48이었었는데 지금은 궁금해요. 조금 더 올라갔겠죠? 적어도 10년은 더 젊게 사는 그것이 바로 글리칸의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원하고 또 노후에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라면 맨하테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나는 정말 붉고 크게 한번 걸어보겠다 하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맨하트키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최고의 2026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